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겨두었었던 20년대, 30년대, 40년대 무장 독립투쟁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각 시기별로 4단계로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전략이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1920년대를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전략 전술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쭉 보시니까요. 참 굵직굵직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죠. 이 굵직굵직한 많은 사건들을요, 여러분들이 시대 순으로 배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대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 연도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봤을 때 무장 독립투쟁사랑 실력 양성운동 막 섞어서 내거나 이러지는 잘 않았어요. 그러니까 섞어낸다 하더라도 크게 10년 된지 20년 된지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장 독립 투쟁사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정확한 순서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확한 순서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꼭 연도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토리상 말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면 연도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시작은요.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왜 이럴까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일단 주도를 하게 되고요. 청산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연합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제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일제가 아니 도대체 무기도 별로 없고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 간도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면서 수개월에 걸쳐서 간도에 있는 우리 마을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약탈을 하게 되죠. 이걸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해요. 자, 간도 참변으로 해서 당연히 독립군들도 어려워졌을 거예요. 결국 이 독립군 부대들이요,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재편성된 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독립군단 편성을 이끌었던 게 바로 서일이에요. 됐나요? 홍범도, 김자진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서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갔던 러시아 이 자유시에서 오히려 대한독립군단의 수많은 그 독립군 대원들이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죽거나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1년도의 상황. 자,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간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만주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 부대를 재편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부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바로 25년의 상황이에요. 됐나요? 이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앞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위치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참, 정, 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직접 연결되었다 하면 참의부가 되겠죠. 그래서 참의부는요, 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25년이 되면 같은 해입니다. 일본이 미스의 합정을 통해서요, 이 지역에서 우리 독립군 활동을 방해를 해요. 자, 결국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독립군 부대로 흩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많은 독립군 세력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죠. 그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요, 혁신의회와 공민부가 있는데, 혁신의회가 활동했던 지역을 이제 북만주라고 한다면 여기는 남만주가 되겠고, 이 혁신의회에서 나중에 이제 당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한국독립당. 국민부에서 나오는 당이 조선혁명당이 되겠어요. 알아요. 저도요. 예, 한국독립당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독립당이랑 한국민주당이랑 너무 헷갈리고요. 조선혁명당이랑 조선민족혁명당이랑도 너무 헷갈리고요. 예, 저도 알죠. 근데 어떻겠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결국 좋고 나쁘고 힘들고 나쁘고 다시 괜찮고 나쁘고 다시 괜찮고 계속 이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상황 배열하셔야 됩니다. 자, 20년대 상황을 또 하나 얘기하려면 의열단 활동 꼭 짚어주셔야 되죠. 자, 일단 의열단을 만든 인물하면 이제 김원봉이 되겠고요. 그가 1919년 결성을 해요. 처음부터 상하이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이후로 이제 처음에 설립된 건 만주일대 설립됐다가 금방 상하이로 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의열단의 모토라든지 그들이 했던 방법은요, 신적으로 썼던 조선혁명선언을 읽어보시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여담을 말씀드리지만 신채호가요, 김원봉으로부터 우리 의열단에 지향해야 될 바를 좀 적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자
어떻게 글을 쓸까? 한 달간 고민합니다. 그 한 달간 집필의 결과물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우리 읽어봤었죠. 조선혁명선언에서 독립을 위해서는 외교안도 안 되고 실력 양성도 안 된다. 뭐만이 필요하다. 그렇죠. 직접적인 혁명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직접 혁명의 중심은 당연히 민중이어야 되고 그 민중혁명을 위해서는 폭력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폭력적인 민중혁명만이 독립을 이끌어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아주 강한 필지로 적어놨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볼까요? 먼저 43번. 자, 만주에서 군정기관과 민정기관의 기능을 함께한 독립군 3부가 조직되기 이전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3부 있잖아요. 이 3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군사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통치해주는 그런 행정적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부가 조직되기 이전에 라고 했으니까 이쪽 상황인 거예요. 일단 기억해서 연합군과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40년대 이후로 가야 되겠죠. 적색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그 자유시 참변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독립군 부대를 재정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동그라미인 거고요. 디귿에서 중국군과 연합하였다는데 중국군과 연합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주로 언제 나올 거냐면 30년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음번에 보여드릴 거고요. 리을에서 봉오동 청산리 맞죠? 미음에서 만주에서 우리 동포를 학살한 거 간도참변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4번에서는 1920년대 누구누구에 대한 독립군과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뒀다. 일본이 그러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참변 일으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군은 3부를 조직했는데 그 가운데서 임시정부 직할에 들어간 것은 참의부가 됩니다. 답은 1번. 자, 거기 지금 홍범도와 계속 같이 나오는 게 서일이 나오는데 서일은 어디요? 대한독립군단이 이끌었고요. 여러분 북로군정서군 있잖아요. 그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것도 서일입니다. 같이 두 개 다 조직 활동했었고요. 자, 45번. 가을을 봤더니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거 31년이라고 했죠. 나에서 적색군의 배신으로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한 건 21년도 자유시 참변. 다에서 이건 이제 20년 간도 참변. 그럼 1번에서 순서 배열은 다, 나, 가니까 순서 잘못했고 2번에서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한 건 간도 참변 이후에. 그렇죠? 자, 3번에서 한중연합 이런데 한중연합은요 30년대 갈 거예요. 30년대. 4번에서 김좌진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인데 중요한 거는 뭐 상황 직전이랬으니까 이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다 직전. 답은 그래서 4번인 거고요. 만주의 독립군은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거는 1930년대. 그러니까 가 상황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만주 일대에서 아까 여기서 말했었던 한국독립당의 군대인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여기 조선혁명당의 군대인 조선혁명군이 위쪽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31년도에 만주를 일본이 장악하게 되자 그들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46번 문제는 뭐 간도와 독도를 구분하는 문제니까 너무 간단해서 패스하고요. 47번 문제도 결국 이 맥락이에요. 48번. 거기 농민 1에 보면 일본이 간도에 쳐들어왔다가 실패했지. 됐습니까? 자, 밑에 두 번째 줄. 일본군을 1300여 명이나 죽였다네. 청산리 대첩을 말합니다. 그다음 그 배경 그랬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요. 4번 만주사변은 1931년이니까 배경이 될 수 없겠죠. 2번에서 대한독립군단, 3번에서 3부가 이건 다 그 이후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자, 이런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만주 일대 우리 동포들의 근거지가 마련돼야 되겠죠. 삼원보 지역에 용정, 명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이상설 선생이 만들었던 서전서술 여기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게 답이 되죠. 자, 49번. 자, 거기서 여러분들 직접 배경 물어봤어요. 첫 번째 줄 용정촌. 그 밑에 줄 왜군이 야간에 습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용정, 명동 우리 동포들이 거주했었던 이 마을 간도참변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1번에 천마산대, 4번에 구월산대 보이세요? 이 천마산대와 구월산대라고 하면요.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 요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독립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때 이제 국내에서 게릴라 전술을 펼쳤던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자, 천마산대, 구월산대. 자, 그러니까 그 1번과 4번은 같은 국내에서 펼쳤던 게릴라 전술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고요. 일단 이 사건의 직접적 배경이려면 요거인 거죠. 그쵸? 자, 거기 2번에서요. 이봉창 그랬는데 이봉창은 32년도에 의거를 일으켰죠. 거기 4번에서 3번에서 청산리 일대에서 대피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시대 순서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50번. 다음 자료와 같은 내용의 협정이 체결될 무렵. 대놓고 그냥 협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근현대사 공부할 때요. 협정이라고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일 협정하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협정 봤더니 중국 관여는 그 밑에 줄 뭡니까? 중국 관여는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만약에 이를 어긴 자가 있다면 체포해서 중국에서 그들을 감옥에 투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넘긴대요. 미스의 협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렵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번 군사조직과 민정조직을 갖춘 3부가 성립되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3부의 성격은 단순 군부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 우리 동포들을 통치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더라. 답은 그래서 1번인 거고요. 2번에서 간도참변과 자유참변으로 독립전쟁의 시련을 겪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 여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미스의 협정과 같은 시기인 이제 25년도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연도를 몰랐다면 그렇죠? 문제 풀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단순 시대만 배열한다면 삼부통합 혁신에 의하여 국민부도 바로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점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거기 3번에서 이건 이제 청산리 대첩이니까 위로 가셔야 되고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한중연합작전, 그러니까 한중연합 이거 계속 나오려면요. 적어도 30년대가 돼야 돼요. 아시잖아요. 당시 중국 최고 통치자였던 장제스.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해서 두 개 새로 나는데 그때 국민당을 이끌었던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장제스인데 그 장제스가 여러분 다 아시는 갑자기 저 생각이 다 아시는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듣고 감동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정말 더 많은 후원을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조선의용대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김원봉이 30년대, 그것도 후반부에 만드는 건데요. 잠깐만 요거 좀 볼게요. 자,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의열단을 창설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인 혁명을 하게 되면 독립운동이 더 자극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독립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성과나 반응이 좀 미적지근합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 활동을요 한 26년쯤에 중단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다시 또 안 보이죠? 이 황포군관학교라는 게요 바로 황포군관학교가요 중국의 국민당이 이끌었었던 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학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38년에요. 조선의용대를 창설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호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가 황포군관학교 입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용대를 편성을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5번은 30년대도 그것도 38년으로 뒤로 넘겨주시고요. 자, 51번. 그래서 봤더니 두 번째 줄 의열단을 결성했다. 밑에 세 번째 줄. 그런데 해방하고 난 다음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고 그 이후 월북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왜 월북했는지 아시죠? 그죠? 노덕술이라고 하는 친일압잡이었던 고등계 형사가 해방정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경찰로로 딱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김원봉한테 뺨을 딱 갈겨버리니까 이런 하면서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죠. 자, 1번에서요. 쌍성보 전투에서라고 했습니다. 혁신의회에서 나중에 나왔던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었던
지청천을 말합니다. 이번에서요 한인애국당 그러면 이제 김구가요 의열단이 주로 이제 20년대 때 활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31년에 결성합니다. 자, 3번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조선민족혁명당 만들었다가 거기 소속 부대 조선의용대를 만듭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인 거고요. 4번에서 삼균주의하면 조소왕이죠. 자, 52번 문제부터요. 연속 4개 문제는요. 의열단 문제예요. 자, 의열단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게요. 거기 여러분 사료가 나왔죠. 이 사료가 여러분들 거기 연속 52번부터 55번까지 다 관련된 사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선혁명선언이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되셨어요? 물론 문제마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좀 달라요. 좀 길고 더 짧고 이긴 한데 핵심적인 부분은 다 뭐였냐면 자, 거기 사료 밑에 3번째 줄.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상하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되셨어요? 혁명의 수단으로서 살상하는 폭력적인 것을 동원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워낙 중요한 거니까 꼭 조선혁명선언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52번에 옳지 아니하는 것 1번.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할 수 있는데 길림성에서 김원봉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의열단이 상하이에서 활동했다 그랬는데 그럼 1번 틀렸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직됐던 것은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이 되었다가 되셨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독립운동할 수 있는 근거지 자체가 이 만주일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립되었다가 곧장 상하이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2번에서 암살, 기구 파괴했죠. 3번에서 이봉창과 윤봉길은요. 여기 소속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럼 여기 소속에 되게 유명한 사람 하면 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박재혁 이런 인물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서는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나중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어서 조선의용대 개편으로 이어지죠. 답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3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김구가 상하이에서. 이번에는 김구를 빼야 되겠죠. 김원봉으로 바꿔주고요. 자, 나석주. 그럼 동양 척식주식회사. 김상욱 하면은 종로경찰서. 김익상 하면 조선총독부. 대단하지 않아요? 조선총독부 안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질 생각을 했어요. 박재혁 하면 부산경찰서. 그것 때문에 부산경찰서장이 폭사당했습니다. 자, 개인폭력 투쟁을 통해서 민중의 직접 혁명. 그 다음 4번. 20년대 후반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니까 의거에서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황포군관학교도 입학하고요. 조선의용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54번 문제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빼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헷갈린다면 기억 김두봉 있죠? 김두봉이 조선의용대에서 김원봉과 같이 활약을 했었어요. 김두봉이 활약을 같이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점차 들어갈수록 이 조선의용대의 활약 자체가 좀 미비하게 되자 김두봉이 여기는 세력들을 이끌고 가죠. 어디로 가냐? 중국 공산당이 있는 곳. 중국 공산당이 당시 예난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되니까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충칭 쪽으로 갔다라면 공산당 쪽은요 위쪽에 있는 예난으로 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공산주의 세력들과 연합해서 만든 것이 조선의용군이 되겠고요. 김원봉은 그럼 어디로 합류하느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었던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자, 55번에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1919년 일제침략기간 파괴와 침략 원흉의 응징을 목적으로 삼았다. 네, 설립연도 자체는 1919년인데 활약상들은 2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와요. 2번에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정식 노선으로 삼았다. 3번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신채호, 신숙, 박영만 등 임시정부의 외교 중심 노선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요. 이건 군사통일주비회라는 게 있어요. 군사통일주비회. 단독 문제로 절대 나올 리 없는 군사통일주비회. 되셨습니까?
예,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설립은 만주 길림성이었다가 곧장 상하이로 온다 그랬죠. 베이징 지역과 상관없고요. 자, 4번에서 테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활동의 한계를 지키고 계속 조직원들만 희생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 이후 대부분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각하면서 나중에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7번 볼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 만주에서 전개된, 그러니까 만주에서 전개되니까 이제 일단 일제강점기라는 건 알 수 있죠. 가를 봤더니 경신년에 왜군이 내습하여 촌락을 방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만주 지역에 세를 했다. 그러면 일단 간도참변 생각하겠죠. 가는 간도참변. 나. 자, 나를 봤더니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다라면 이건 이봉창이요. 한 거죠. 거기에 대고 이제 중국에서 아깝게 실패했다. 그러자 일본이 그 신문 논조를 핑계 삼아서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3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32년. 그렇다면 그 사이 문제 먼저 4번부터 갈게요. 동북항일연군을 중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동북항일연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김일성의 보천부 전투입니다. 김일성. 그건 이제 37년으로 30년대 후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끊어가는 거 그 안에서 다시 시대 배열하셔야 돼요. 자, 2번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좋았는데 문제는 가와 나 사이라고 했는데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간도참변 이미 전인 거죠. 그래서 주의하셨어야 되고요. 2번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던 것은 40년대의 모습이죠. 1번에서 조선혁명군이 창설되었다.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혁신의회와 국민부 있죠. 그 국민부가 나중에 조선혁명당을 창설하라고 그 조선혁명당의 소속 군대가 조선혁명군이 됩니다. 참 많이 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활약상이 막 31년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흥경성, 영릉가 전투가 31년도에 이제 많이 보이게 될 테니까 요 사료 쏙 들어가줘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0년대 상황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30년대 상황 하면요. 두 가지를 신경 쓰세요. 첫 번째는 중국 군대와 연합하였다. 두 번째는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다. 갑자기 웃으셨죠? 네. 이봉창과 윤봉길을 동시에 생각하면요. 제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와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인가요? 화장실에서 뇌졸중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뇌진탕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급한 성격에 슬리퍼를 다 집어넣지 않고 위에만 찍찍 누르고 가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정말 한 방에 젊은 나이에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요. 30년대 독립군의 활동인데 독립군의 활동은 중국과 손잡는 모습 있잖아요. 자, 이거를요. 시기도 봐야 되고 지역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역을 먼저 볼게요. 만주 지역. 자, 대체적으로 만주 지역에 있다가 중국 본토로 넘어오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게 바로 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주 지역의 활약이 다 31년 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31년 있기 전까지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을 했다가 그 만주사변 이후로는 중국 본토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1년 만주사변 전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혁신의회 있죠? 그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으로 바뀌고 그 한국독립당의 소속 군대인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디 있었냐? 북만 쪽에 있는 거죠? 자, 반면 이제 남만주. 남만주는 조선 혁명당에서 이끌었던 조선 혁명군이 있고요. 양세봉이 이끌었는데 그들이 지금 중국과 손잡는다라고 말했었죠. 이 북쪽 지역.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중국 군대가요. 이게 중국 정부 군대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군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호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의 군대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군대도 아닌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로군이라고 해서요. 로자가 길로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철도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중국 호로군.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의용군 하면 중국 농민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북쪽 지역,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위쪽 지역에는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가시려면 러시아 땅 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위쪽이니만큼 여러 철도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호로군과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들이 싸웠던 되게 유명한 전투가 있죠. 바로 대전자령 전투. 있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랑 중국 의용군이 결합해서 싸웠던 게 영능과 흥경성 전투가 있다. 자, 그렇다면 동북 항일연구는 김일성 생각해달라 했죠. 이게 언제냐면 3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성으로 보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주 쪽에 남아있었던 세력들이지만 시기로 봤을 때는 30년대 후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 중국 본토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김원봉의 이 조선의용대는요, 황포군관학교라고 하는 중국 국민당이 만들었던 군사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들의 활동 자체가 중국의 국민당과 연계되었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뒤로 가시게 되면 이쪽 안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국민당과 손잡는 게 싫겠죠.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중국의 공산당과 손잡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편성을 하는데요. 특히 그 활약상들이 1932년에 많이 보인다. 자,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국왕이 지나가는 마차다 폭탄을 떨어뜨렸고 윤봉길은 상하이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더라. 됐죠? 자, 특히나 이 윤봉길의 활약상에 중국 국민당이 엄청 감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 중국 국민당과 대한민국 임정부가 같이 피난을 떠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8번 다음 내용이 직접적 계기 그랬는데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중국 정부가 중국 영토 내에서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 투쟁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광복군의 탄생의 바탕이 되었어요. 조심할 건요. 한국 광복군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1940년대 이렇게 가실 텐데 아니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중국 본토에서 우리가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 창설의 기반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 겁니다. 됐나요? 자, 거기 4번에서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중국이 워낙 영토가 넓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남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호족. 그들은 북벌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59번. 58번 문제 푸시면서 이미 59번 답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58번 거기 사료에 나와 있었던, 글에 나와 있었던 중국 정부가 중국 영토 내에서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 투쟁을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것들이 훗날에 한국 광복군 창설의 베이스가 되었다. 자, 그러니 지금 59번에 나와 있는 건 윤봉길 의사의 의거인 거죠. 그럼 이 사건의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짧게 본다면 중국 본토에서 활동 가능한 거, 길게 본다면 한국 광복군까지. 그래서 답이 2번인 거고요. 신간회가 창설된 건 27년이기 때문에 시점상 이미 그 전에 일어났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신간회가 창설된 거니까 똑같은 소리 나온 거죠. 4번에서 미스의 협정은 좀 전에 봤죠? 25년입니다. 예, 그래서 답이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대 아니면 40년대 이 시점만 끊어주신다 하더라도 문제 풀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도 또 윤봉길입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단독 문제가요. 일단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문제만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거기 지금 윤봉길 의사가 두 어린 아들에게 남겼던 그 유언시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61년도 문제는 이건 지금 프랑스 관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프랑스 조계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임시정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구여서 답은 2번이고 62번에 갑니다.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중국 한꺼우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잠깐만요.
우리가요 무슨 부대 조직 하고 나왔을 때 일단 한국광복궁 하면 충칭에서 조직되었다. 이 충칭 지역이 누가 있었다고요? 중국 국민당이 있었던 곳이라고요. 여기에서 기반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요. 예난이에요. 이 안쪽 지역까지 가게 된 것은 중국의 공산당이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들과 연합했다 그러면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이 오늘날 우리의 국군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북한의 인민군이죠. 색깔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한꺼울이라서 충칭도 아니고 예난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들인가? 자, 밑에 줄을 보시면요. 대원의 대부분은 조선민족혁명당원이었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온 거예요. 조선민족당. 여러분들, 조선민족혁명당.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면 이제 양수해봉이 이끌어야 되는데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했으니까 어딥니까? 김원봉 되셨어요.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거니까 1번 자유시 참변하면 이제 1920년이니까 아니죠. 일부 대원이 나중에 이들의 일부는 조선의용군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갈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3번에서 삼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국민부 산하의 군대 하면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엄마야. 4번에서 자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라고 하면은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관계입니다. 자 63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 틀린 거 없죠. 2번에서 자유시로 갔다가 적색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했고 많은 피해를 입었죠. 3번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참의부 안에서 군사기능과 민정기능, 그 다음에 신민부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각각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4번 1930년대 초, 그러니까 만주사변 일어나기 전 특히나 이때 한국 독립군과 그 다음에 중국의 혁명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호로군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독립군 부대와 중국의 혁명군 부대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혁명군이라고 해서 별도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네. 그들의 이제 중국의 혁명 세력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막 뭐 지저분한 거 많이 묻었던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보여드렸군요. 자, 64번 되겠습니다. 옳지 아니하는 거 그랬는데 먼저 가을을 봤더니 흥경성 전투가 났죠. 흥경성 전투하면 조선혁명군이 남만주 일대에서 승리한 거니까 한국 독립군 아니고요. 자, 나에서는 청산리, 그러니까 독립군 연합부대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김자진,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다 연합부대인 거 맞고요. 다는 용정입니다. 근데 성명의 권업회가 있는데 성명의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이 있었죠. 하얼빈 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1909년의 사건이죠. 답은 그래서 4번인 거고요. 자, 65번 문제에서 먼저 기억.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국내에 있었던 비밀결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고. 참정신이라고 하면 그들은 독립군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하면은 호로군과 의용군, 중국 세력들과 연대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광복군이 나올 텐데요.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여했다.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조선의용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선의용군 하면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요. 국민당과 나중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립하게 되는데 그때 조선의용군이 여기에 가담했어요. 한국광복군은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40년대 가볼게요. 자, 40년대는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게 조선의용군이랑 한국광복군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죠? 방송사고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활동 분야인데 이미 우리는 얘기했어요. 한국광복군은 누구랑 손잡았다? 국민당 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요. 당시 연합군, 영국 군대와 특히나 손잡아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좀 펼쳤죠. 반면에 조선의용군은 중국의 군대,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한은 인민군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손잡았다. 다시 볼까요? 자, 설립된 지역 자체가 충칭과 예난, 위치상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김구가 주석 시기 때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총대장을 맡은 분이 청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원봉과 일부 세력을 뺀 나머지 조선의용대 단원들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자,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군대이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도요 41년도에 했었고요.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작전 같이 펼쳤었고요. 미국 OSS의 지원을 받아서요.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도하지는 못했었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먼저 66번 문제. 66번 문제는요. 간단해지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점검하기 되게 좋죠. 먼저 기억이 예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 니은은 충칭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그리고 우한 나오죠. 여기가 바로 한꺼우예요. 한꺼우. 이 한꺼우가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입니다. 답은 1번. 자, 67번에서요. 조선독립동맹 하면 조선독립동맹 김동이 만들었어요. 그 김두봉이 만든 조선독립동맹에서 조선의용군이 나옵니다. 그 답은 1번인 거죠. 조선의용군을 거느리고 중공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에 참여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팔로군이라고요. 자, 2번에서요. 보천보 전투하면 김일성 생각하셔야 되죠. 김일성이 1937년에 했었던 유명한 전투가 보천보 전투고요. 3번에서요. 중국 국민당군과 연합하여 그러는데 국민당과 연합하려면 일단 한국광복군이 생각될 수 있고 또 연합했다 그러면 조선의용대겠죠. 그 중에서 조선의용대예요.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 국민당도 국민당이지만 특히나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과의 관계를 더 주목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 시베리아 지방으로 이동하여 소련군과 합세하여 정탐활동을 펼쳤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30년대 후반이에요. 3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이제 30년대만 된다 하더라도 일제가요. 이 만주를 비롯해서 위쪽 지역을 워낙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세력들과 그리고 우리 있죠. 이게 중국 본토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이 위쪽에서 활약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동북 항일연군도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 중에 일본은 일본의 정세를 피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됐죠? 그래서 항일연군 세력들이 시베리아로 더 이동을 하기도 했더라. 자, 68번 가 군대 그랬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번째 줄 가를 창설하였다 그랬으니까 한국광복군이죠. 1번 자유시로 이동을 했던 것은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그렇죠? 간도 참변 이후에 대한독립군단인 거고 2번에서 중국군과 화북지방에서 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면 화북지방은 이 위쪽이에요. 위쪽에서 공동작전이라고 한다면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3번에서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라고 하면 한국독립군. 4번에서요. 그렇죠. 국내 진입작전, 진공작전을 시도했었다. 자, 69번에서요. 우리 부대에 대해서 그랬는데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연합군과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펼쳤던 것은
한국 광복군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아니면 가운데쯤에요. 독립투쟁 수십 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진입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번에서 중국 공산군과 함께 화북에서 항일전을 벌였다 그랬는데 중국 공산군과 함께 하면 조선의용군이고요. 2번에서 중국 의용군과 함께라고 하려면 의용군은 중국 농민군대였다고 했었죠. 바로 조선혁명군. 3번에서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 한국인 군사 조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한국인 군사 조직하면 대한독립군 아니면 북로군정서군인데 대한독립군이나 북로군정서군은 다 관도지역이었었죠. 그럼 아니고 그다음 30년대 때 나왔었던 조선혁명군이나 아니면 아니죠. 조선혁명군이나 한국독립군 같은 경우도 이 만주일대에서 활약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질문에서 중국 관내에서 그러면 안쪽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조선의용대예요. 네,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이 되죠. 4번에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쳤다. 답은 좀 쉽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께서 누구와 연합했느냐? 연합군과 연합했느냐? 중국 공산당과 연합했느냐?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70번에서 기억에 관련된 단체 그랬는데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밑에 줄 뭐뭐를 조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조선의용대 그중에서 김원봉의 세력들을 받아들입니다. 답은 1번인 거고 또 나왔어요. 양세봉 했으니까 조선혁명군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였다. 호로로로 길로자 철도를 지키려고 하는 중국 세력들과 연합했던 건 한국독립군. 4번에서요. 조국 광복회 국내 조직에 도움을 받아서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하였다. 자,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했다 그러면은 이거 아닙니까? 그럴 텐데 여기서요. 조국 광복회가 중요해요. 그 조국 광복회 하면 동북항일연군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예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71번 가 그랬는데요. 거기 가장 첫 번째 주제 19년 의열단 조직 35년 조선민족혁명당 38년 조선의용대 창설 김원봉이죠. 1번에서 보천보 전투를 했으니까 김일성인 거고요. 2번에서는요. 김두봉이에요. 조선독립동맹이 그래서 조선의용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건 틀렸어요. 네. 그건 조선의용군과 상관없어요. 3번에서 이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세력들과 손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내전을 벌입니다. 결국 이 내전에서 국민당을 저기 타이완 지역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이 중국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2번과 3번에서는 김두봉의 조선의용군을 말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요. 한국광복군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잘 정확히 안 세봤는데요. 한 4번, 5번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요. 또 나와요. 72번 문제에서 가를 보시면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에 조직된 부대이다 그랬는데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군대 하면 조선의용대. 나를 봤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정규군대 하면니까 한국광복군. 조선독립동맹 산하에서 만들어졌다면 조선의용군. 1번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조선광복회라고 제가 바로 앞 문제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동북항일연군과 관련된 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왜 북한이 설립돼도요. 예남, 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류시킬 거잖아요. 자, 2번에서 나 부대의 가 부대의 일부가 합류하였다. 나 부대에 가 부대의 일부가 합류하였다. 여기도 나와요. 답이 그래서 2번이고요. 3번에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국민당의 지원을 받은 건 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국내 진입작전을 위해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그러면 미국과 손잡은 건 한국광복군이니까 나만 들어갈 것이고요. 자, 5번에서 나는 가보다 일찍 창설되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면 영국과 연합작전 하면 나만 들어갑니다. 네, 나는 가보다 일찍 그랬는데
가가 38년도에 조치됐으니까 얘가 먼저죠. 자, 마지막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노래가 불려질 시기에 독립운동 그랬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 봤던 사료잖아요. 그쵸? 지원병 보낸 여러분들 학도병제 있잖아요. 학도지원병제 이게 43년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먼저 39년에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 징병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3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37년 중일전쟁 이후라는 거 알 수 있죠. 답이 그래서 1번인 겁니다. 2번에서 이건 1910년대인 거고 3부가 성립된 건 25년이죠. 청산리 대첩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해도 헷갈리는 게 무장독립투쟁사일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 정규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분류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헷갈리는 이름들 정말 많아요. 조선혁명당인지 조선민족혁명당인지 많이 헷갈릴 텐데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다 조선민족혁명당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툭툭 뱉는 거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툭툭 나도 모르게 한 세트로 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앞으로 2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